각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늘거나 아니면 뭐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이제 맞춰가지고 그거 해줄게. 자, 우리 지난주 테스트 본 거 문풀만 좀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테스트 쌤이 그걸 하잖아. 채점을 하잖아. 그러면 그 점수대를 쌤이 이제 보거든. 그러니까 좀 테스트를 잘 본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면 차이가 있어. 근데 주로 이제 어떤 차이냐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메모를 잘해. 그러니까 메모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게 봐봐. 1번 AT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내면 이걸 그냥 눈으로 푸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데도 틀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 무조건. 이게 ATP고 여기가 ATP잖아.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이와 쓰면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요? 동아리 쓰지.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 선생님 강조했던 거? 세포?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과 쓰지 않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 그래서 늘 풀 때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너희들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 아마 점수가 선생님 생각에서는 거의 10점 오를걸? 이런 습관을 몸에 배게 되면. 자, 오늘 찾으시오. 자, 기억은 뭐라고 했어? ATP잖아. 틀렸지? 눈으로 확인하고. 두 번째, 과정. 이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화는 방출하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세포배서 과정 투구.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자체가 동화예요. 자,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ADP가 ATP가 되는 건 동화지만 이거는 세포호흡이라는 이화 반응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 오른쪽 3번 한번 봐볼까? 자, 스물A, 스물B 다 써주면 되겠다. 여기는 물음표가 거의 포도당 느낌 나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 만드는 거니까 광합성. 이 정도는 써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세포? 호흡이지.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것 중에 뭐였어? 이제 별표 칠 거야. 세포호흡이 뭘 합성을 해? A, TP를 합성하잖아. 그럼 이 세포호흡이 자, 또 쓰면 되죠. 여기가 ATP가 되고 여기가 ATP니까 스몰 b하고 누구하고 연결해주면 돼요? 니은과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치? 옳은 걸 찾으시오. 자,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자, 선생님 화학에너지 박스 한번 쳐볼게.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화학에너지는 탄단지가 전부 다 화학에너지입니다. 탄단지. 자, 여기 탄수화물이라고 했지만 포도당 다 포함이 돼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3가지 배웠어. 단당류를 배웠고 얘들아. 단당류 3가지. 이당류 3가지 배웠어. 오랜만에. 이당류가 왜 이름이 이당류야? 그렇지. 당이 2개인데. 몇 글자라고? 2글자 다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누구는 넘어졌어. 왜? 꽈당하고 넘어져서 단당류가 됐다고. 헐. 자, 한번 써볼까? 이당류 한번 써볼까? 2글자에서 이당류야. 그럼 이당류가 뭐가 있어? 엿당 있죠? 그 다음에 젖당 있죠? 하나 더. 이겼당 말고. 그건 3글자잖아. 설탕 있지. 자, 요게 다 이당류고, 꽈당은 뭐라고 그랬어? 꽈당 넘어져서 단당류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꽈당 넘어진 거야. 그래서 단당류 안에 또 포함된 게 뭐야?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억지로 다 외울 필요 없이 이당류가 2글자다.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다당류는 3가지가 있죠. 이것도 사실 조금 중요한데 뭐가 있어? 녹말. 녹말은 식물 저장. 녹말 한번 써볼까? 녹말은 누구 거? 식물 저장. 동물 저장 뭐가 있니? 우리 몸에 있는 거. 글리코젠이라고 있습니다. 동물 저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식물의 세포벽 4글자. 셀룰로스. 거기까지. 셀룰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진요구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대진요구는 이미 소화효소를 다 배웠다고 내가 들었거든. 소화효소 나온다고. 대진요구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이제 사이드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황에너지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아미노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방산도 괜찮고 지방도 괜찮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가 화학 에너지예요? ATP가 있죠. 이제 아데노신 3인산 이것도 대표적인 자 그럼 마저 풀어봅시다. 뭐라고요? 자 A에서 수몰 A에서 그렇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자, 과정 기억에서 이게 뭐냐면 생명활동이지.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완전 좋아. 이화라서 써야지. 이화라서 방출. 자, B에서 니은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야. 자, 뭐 이 정도 해서 1번하고 3번. 지난주 했던 거 이제 문제 풀면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야. 복습.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자, 2번. 자, 다음은 효모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와 B 이렇게 있습니다. A하고 B. 자, A는 지금 증류수를 넣었어. 여기 보니까. 이건 대조공이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 쪽으로 한번 봐볼까? 그래프 쪽으로 딱 갔더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류수 넣었잖아. 얘는 포도당 용액을 넣었거든. 당연히 여기 이제 이 기체가 CO2 기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는 걸 찾으시오. 실험 결과 B의 뭔가, 그치, 이거 산소가 아니라 CO2 기체. 그래서 CO2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용액을 집어넣어? 요거 확인하려고 KOH. 이렇게 복습 개념으로. 자, 기억에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효모는 당연히 포도당을 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뭐로 만들어요? 에탄올과 알코올과 플러스 CO2 플러스 여기까지 해볼까? 그 다음 뭐 만들어? 이거 중요한 건데. 두 개의 ATP 만들잖아. 두 개의 ATP. 그래서 우리가 발효는 ATP 개수가 많아, 적어? 훨씬 적지. 자, 우리는, 세포업을 하면 몇 개 만드는 건데. 세포업을 비교하면 32개 만들거든. 32개 만드는 건데, 발효를 하면 이거 무산소, 무기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되게 적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많고 적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개수 자체를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서. 3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훨씬 적다. 얘는 많다. 그 정도만 알아도 아마 다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독특하게 물어봤는데 포도당 농도는 당연히 어때? 여기가 가장 많지? 아직 반응을 안 했으니까. 점점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진짜 선생님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건데 디귿의 주어가 뭐야? 디귿의 주어가? 아니야. 이거야. 이게 주어야. 항상. T1에서 가가야. 그러니까 이제 T1에서가 수로가 뭐야? 수로가 보호가 낮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T1에서가 당연히 T2에서 여기서 낮아? 아니 높잖아. 그치? T1에서가 당연히 높고 T2에서가 어때? 포도당이 더 사라졌으니까. 인정?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정말 많아. T1이 T1보다 높다. T1이 아니면 T1보다 T2가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 그러면 항상 주어에 동그라미 치면 돼. 물론 주어는 포도당 농도겠지. 그러니까 항상 T1이 정말 낮아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이런 문장은 물화생지, 그러니까 물화생을 통틀어서 아마 10개 이상 나올걸? 보기 내용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항상 습관을 이렇게 들어야 돼. T1이 낮다? 정말 낮아?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세포 자체가 동그랗지. 무조건 동물이야, 얘들아. 왜냐면 식물은 각이 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렇지. 세포벽, 하나 더. 엽록체가 있어야지. 두총쿠가 있어야 돼. 왜 얘는 두총쿠가 아니야? 얘는 약간 해삼처럼 생겼잖아. 그치? 얘는 두총쿠 알지? 그치? 여기는 뭐 동전 모양으로 막 쌓여져 있는 걔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 각져 있니? 이제 그걸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잘 지키고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랗냐 아니면 두총쿠. 엽록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는 동물이죠. 딱 봐도 동물이죠. 그래서 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아니야. 자, 이거 세포업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화 이렇게 써봅시다. 이건 동화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화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오늘 말씀 포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아니야. 모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교 뭐 대진용은 내가 프린트를 봤나? 여기 뭐 40% 괜찮아? 아니면 정확하게 몇 프로? 30? 사실 이게 정확한 거거든. 그래서 아마 퍼센트로 물어보지는 않고 모두 아니면 일부 이렇게 나올걸?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풀어주면 되고 과정 1과 과정 2에서 모두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화니까 모두 방출되는 거? 맞죠? 틀릴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까? 자, 5번, 7번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씩 써볼게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표는 물질대사 A와 B의 특징이다. 뻔해요. 하나가 동하고 하나가 이화겠지? 자, A와 B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흡 중 하나다. 당연히 방출하면 뭐야? 세포? 호흡, 이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세포, 호흡. 그 다음에 여기는 광합성 이렇게 쓰면 되죠. 얘들아, 간단하게 쓰자. 광합성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지. 그치? 그 다음 세포흡은 어때? 반응물이?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지.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겠죠. 얘는 1보다 어때요? 작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문제 풀면 끝. 자, A에서, 세포흡에서, 뭔 소리야? 비대면전지가 왜 나와? 그치? 반대로 설명하면 괜찮죠. 왜냐면 A에서 혹시 화학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ATP가 분해되는 생명활동이 아니라서, 세포흡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B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응, 아니야. 왜냐면, 2.9, 염록체. 그치? 자, 기억은 1보다 크다라고. 좋지. 이미 표시를 해놨다. 1보다 크네요. 자, 7번 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틀린 사람 조금 있어. 자, ATP가 사용되는 에너지를 보여. 자, 여기 봐봐. 이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니? 얘들아? 그러면 얘가 들어갔잖아.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지. 그럼 흡열은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분자야, 얘가? 저분자고. 얘가? 고분자잖아. 근데 니은하고 디귿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뭐죠? 여기 저분자 고분자이 끝났죠? 왜냐? 얘가 아미노산이고 얘가 단백질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TP를 어디서 만들어내? 여기서? 세포? 호흡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호흡이죠. 그러니까 얘는 세포호흡이죠. 그럼 세포호흡 필요한 게 뭐냐? 포도당이죠.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CO2하고 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 그리면 여기다 크게 이화 반응이야 라고 써주면 또 되겠죠. 오늘 찾으시. 저 디귿은 아니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개가 있어? 20개, 20개. 20종류가 있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쌤도 다 못 써, 20개. 뭐 대충 막 던질 수는, 한 10개 이상은 던질 수는 있는데 20개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자, 나는 B에서 일어난다. 이화 반응이 B에서 일어나니? 동화인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치? 틀렸죠?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세포흡도 일어나고 단백질 합성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단백질 합성하죠? 식물한테 단백질이 있니? 당연하지. 콩이 다 단백질이야. 너희들 혹시 콩고기 먹어봤어? 아, 진짜? 어디서? 콩으로 만든 고기만 먹어봤어? 먹으면 있잖아. 식감은 거의 그 돼지고기 있지. 제일 맛없는 그 퍽퍽살 뭐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닭가슴살 먹는 느낌이야. 근데 그거 콩으로 만들어. 콩고기라고 해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조금 약간 콩으로, 요즘은 콩으로 고기 거의 안 만드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갑자기 유행이 있어가지고 콩으로 만든 고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육볶음처럼 해서 먹었는데 맛 없어. 원래 고기는 돼지고기지, 그치? 소고기 막 그런 거, 닭고기 그런 걸 먹어야지. 무슨 콩고기야. 근데 그것도 콩도 정확하게 하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두부 있잖아. 그거 다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더 쉽게 설명하면 식물도 뭘 할 수 있냐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고 그 효소는 단백질인데 당연히 거기서 합성을 해야죠. 그래서 모두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2개만 풀면 된다. 자, 마지막 2개. 자, 봅시다. 알겠습니다.
볼까요? 자, 우선 세포인산 반응. 이거 동화 반응이네. 그치? 자, A하고 B는 기억관계는 A와 B 중 하나고 하나가 ADP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ATP지. 자, 선생님이 인산이 몇 개야? ATP는? 3개야. 고에너지 인산계라면 몇 개라고? 그렇지. 2개라고 했죠. 그럼 얘가 뭐하죠? ATP가 되고 얘가 ADP가 돼서 1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크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다 B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옳음을 찾으시오. 자, 기억은 아니야. A야. 틀렸죠. 자, 한 분자당 에너지 크기는 당연히 B가 A보다 크다. 당연하죠. 얘가 정확하게 7.3kcal만큼 에너지가 더 큽니다. 방출이 되기 때문에요. 자, 골격근이 수축할 선생님 말해봤지. B가 A보다 크다. 한 분자당. 자, A에서 저장된 에너지 아니야. ATP가 쓰는 거지. B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쓰는 거지. 그치? 자, 표는 물질 가나다라 구성원소 기억년 디글리를 순서대로 쓴 거고. 자, 가나다라 잘 봐. 가나다라 물은 H2O죠. 맞죠? 그러면 이게 O 아니면 뭐가 될까? H가 되겠죠. 수소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자, 여기서 선생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자, ATP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CHON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질소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해? 다 있잖아. 왜냐면 CHOP가 다 있는 건 유일하게 X가 없는 건 얘밖에 없죠. 동글 여기다 뭐라 쓰면 돼? ATP 요거 하나 찾았지.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밖에 없어? 원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원자의 종류가. 그럼 여기서 얘만 가능하지 않음? 그렇지? 선생님 얘도 가능한데요? 그럼 얘 어쩌라고? 맞잖아. 왜냐면 얘는 지금 얘는 3개 필요하지. CHO 필요하잖아. 그 다음 이산화탄소 C하고 O 필요하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O일 수 있지 않냐? 아, 그건 안 돼. 그리고 얘 때문에 안 되죠. 물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가능하냐면 나가 O2. 그럼 여기다 뭐라 써? O 쓰면 되죠. 그럼 얘들아 물 찾았다. 왜? 물이 여기가 오면 여기가 뭐가 되냐? 수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CHO 찾아볼까? 포도당? CHO 요 2개의 동그라미 얘만 가능하다. 그치? 그럼 여기가 Phi 쓰면 되고 마지막 여기다 뭐라 써? P. 왜냐면 P면 얘는 유일하게 ATP만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전부 다 X 하면 얘 뭐야? CO2죠? 그래서 CO2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기억은 C다. 탄소 맞습니다. 가와 나. 자, 아까 이게 포도당이죠? 자, 포도당은 모두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완전 좋고요. 다는 호흡기를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배웠던 거. 자, 이렇게 해서 뭐 7번도 그렇고 8번도 살짝 약간 복잡할 수는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 이제 그런 거는 없었던 거. 자, 교재 한번 펴볼래? 교재. 자, 기관계 통합적 작용 기본 문제 여기 1번이 있습니다. 기관계 통합적 작용 1번. 복습 차원에서 이제 그림 위주로. 자, 가 그림은 2가지로 나와 얘들아. 이거 몇 페이지야? 페이지 수가 여기 31이래 얘들아. 31페이지. 자,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31번. 기본 문제 31번. 여기서 아니야. 31번. 앵글이 잘 잡혔는지 확인하려고. 자, 여기서.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가 2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페포잖아. 페포는 페포 쪽으로 뭘 버려? 이산화탄소를 버리죠. 맞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페포는 뭐냐면 바로 페포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몸 밖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대기라고 하죠. 대기. 여기 공기.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CO2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O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건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얘야.
이것처럼. 여기 그냥 쓰면 되겠다. 얘가 CO2 쓰고 얘가 O2 쓰면 되잖아. 그럼 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조직세포에서 받는 게 뭐야? 당연히 CO2를 받고 조직세포로 주는 게 뭐야? O2가 되겠죠. 그치? 그럼 디귿은 뭔데? 몰라. 문제에서. 포도당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디귿이 바로 포도당이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꼭 집어서 얘기해줘도 돼. 선생님이 이제 그림 위주로만 설명하고. 자, 3번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쉬운데 시험에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자는 어디에 속하냐? 소화기에 속합니다. 네. 네. 물도 나갔지. 수증기도 나가니까 물도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기체만 표현을 해가지고. 물도 우리가 버리지. 물도 배출합니다. 액체 상태로 나가진 않죠. 왜냐면, 자, 봐봐. 액체 보여? 그치. 이게 수증기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수증기 상태로 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싶으면 마스크 끼면 돼. 그래서 한겨울에 마스크 끼면 이게 습기가 차죠. 그러니까 물은 되게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기도 해요? 기화되기도 하지. 근데 기화된 거,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하기만 되면 끓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수소결합이잖아. 수소결합은 되게 강한 결합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가지고 원자 간의 결합보다는 훨씬 더 약하지. 분자 간 결합 중에서는 되게 강한 결합 축에는 속하지만 그래서 이제 물이 그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물과 관련된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물 때문에. 물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특성. 고체가 액체보다 어때요? 가볍다. 밀도가 더 작다. 뭐 그런 특징.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 얼음이 물 위에 가라앉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 옛날에 서울대 논술에서 나왔는데 얼음이 물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쓰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럼 지구상의 생물이 아마 어류들은 다 죽어버릴걸? 그러니까 얼잖아. 얼면 걔네들이 얼음이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잖아. 그러면 강물이 전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얼어버려. 밑에서부터 다 얼어버려. 근데 지금 뭐냐면 위에서부터 얼잖아. 왜냐면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단단한 단열 효과를 생겨가지고 오히려 물 밑은 더 따뜻해. 얼음 밑은 더 따뜻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물은 그 정도는 알잖아. 물은 몇 도일 때 가장 무거워? 4도일 때 무거워. 그러니까 4도가 되잖아. 물이 4도가 되는 순간 가장 물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 마리아나 해구 있잖아. 거기가 뭐 몇 미터지? 겁나 깊어 거기. 몇 킬로 돼. 근데 그 물은 아마 4도씨일걸? 왜냐면 4도 물이 되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조금 온도가 더 높거나 낮으면 위로 올라와 버려. 근데 위로 올라오는 순간 또 어때? 또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물의 특성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물질 중에서 물만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물만. 희한해.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고체면 더 무거워져야 되거든. 액체가 되면서 더 가벼워지는 건데 물만 반대야.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게 이제 수소결합의 특징이지. 그냥 내가 화학 시간도 아니고 뭐 쓸데없는 말을 했어. 그치, 물은 그치, 맞아요. 물이 니은이 될 수도 있으면 근데 물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자, 3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자 또 뭐? 간 괜찮아요. 전번에는 소장, 대장 괜찮고 위, 입, 항문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기 소화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 얘가 어디를 통해서? 배설계죠. 그래서 배설계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가에서 흡수되지 않으니까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소화계를 통해서 버린다. 당연한 거야. 자, 넘겨볼까요? 여기 밑에. 자, 이게 다 나올 만한 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시험에 나와도 그냥 나올 게 나왔구나 그 정도.
자, 특히 얘는 아미노산 때문에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죠. 어디에서? 무조건 간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예요? 배설계죠. 콩팥. 그 다음에 얘가 폐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물. 그럼 이게 뭐다 했어? CO2. 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특별히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줘. 이게 그림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모노글리세리드. 대진용어는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원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켜주는 그 효소 이름이 뭐야? 지방은 효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라이페이스. 한번 들어봐. 라이페이스. 그치? 이거 해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중성지방이거든.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페이스. 그냥 한번 던져준 거야. 우리 학교는 안 배웠어요 라고 하면 몰라도 돼. 근데 배운 학교들이 있거든. 우선 하나씩만 이게 라이페이스입니다. 자, 딱히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 자, 오른쪽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이 문제 중에서 무조건 오른쪽, 자, 절반으로 해서 오른쪽이 붉은색이야. 선생님, 붉은색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산소가 많어. 왼쪽은 푸른색이야. 근데 이제 절대 너희들은 이제 보면 결코 컬러로 시험 문제를 풀 일은 없지. 그렇지? 이건 향후 100년 이후까지 컬러로 너희들이 시험 또 모르지. 나중에 종이가 없어질지. 그렇지 않아? 그냥 뭐 패드로 아니면 책상 자체가 스크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박. 그 책상으로 막 인스타 들어가고 책상이 스크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잖아. 그래서 막 상상이 곧 미래가 될 수 있어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 이 책상 자체가 아니면 책상이 살짝 이렇게 틸팅을 해가지고 스크린처럼 해가지고 내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내 패드로 이렇게 막 넣기도 하고 오 아유 그럴 거 같기도 해. 자 여기가 이제 정맥혈이에요. 그때 되면 정말 컬러풀하게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정맥절 얘가 이제 심장이고 얘가 폐고 폐죠? 폐. 자 이 간입니다. 소화계예요. 자 콩팥 뭐라 그래요? 콩팥 동맥이죠? 콩팥 정맥이고 얘가 폐 정맥입니다. 유일하게 무슨 피가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고 당연히 폐동맥은 가장 산소가 적은 피. 그렇지. 정맥혈이 흐른다. 자, 이 문제 다 풀었습니다. 단위식 여기서. 자,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면 돼? 분자가 좋아, 분모가 좋아. 무조건 분자를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자, 절대적이야. 자, 생명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분수로 물어보잖아. 둘 다 높아지거나 둘 다 낮아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얘가 높아지잖아. 얘는 작아. 얘가 작지. 얘는 무조건 커. 그러니까 엄청 크게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훨씬 클 거야. 어설프게 둘 다 커지면 이게 1하고 비슷할까? 막 그런 거 아니야. 1 살짝 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없어. 당연히 니은에서 CO2 양은 어때? 엄청 적지. 엄청은 아니고. 그러니까 1보다 작을걸? 이런 식으로. 됐죠? 당연히 요소의 양은 어디가 많습니까? 여기서 요소가 많고 여기서 요소를 좀 버리고 여기서 요소가 좀 적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 정확하게 수치로 하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어떤 상대량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5% 버리고 5만 버리고 95%는 그냥 지나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3점 유지에 되게 중요하죠. 자, 5번 있습니다. 학생들 있고요. 자, 넘어가도 될까? 그냥 여기서 자, 어떤 학교 이거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죠. 이거 계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더하기만 하면 질문해봐. 질문. 어디? 7번? 진짜 7번. 와, 7번. 하루 동안 얘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 무슨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그치?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 양이 아니라 그럼 기초대사량이 1440이라서 맞는 것 같은데? 맞지? 그거였어. 그거.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안 되죠. 왜 다 더하면 안 돼? 모르잖아.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설명 자체는 이제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니은? 이와 같은 에너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7, 24, 여기 2680이죠. 이거 두 개가 2600 이미 80이 됐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1보다 커야 무조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기타 대사량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안 돼. 기타 대사량 필요해. 기초하고 기타는 무조건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값으로 정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없을 수 없어. 이게 0이면 이거는 외계인이죠.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없을 수 없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체중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큽니다. 근데 증가하지는 않지 않냐? 여기서? 왜냐면 이게 지금 먹는 양이고 이게 쓰는 양이잖아. 그럼 어쨌든 틀렸네. 아니, 없어도 돼요. 그렇지, 없다라고 해볼게. 그래도 이거 틀렸네. 그래도 틀렸잖아. 그렇게 해서 맞게 좀 문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자, 요 정도? 요 정도. 자, 요소 있는데 이거 배운 사람. 생콩즙 학교에서 배운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 없지? 이거 패스하려고. 미안해.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선생님이 던져줄게. 야, 생콩즙 들어봤어? 하지 않았어. 그렇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생콩즙이라는 게 있어. 자, 가로 쳐볼게. 이 생이라는 건 뭐야? 살아있는 콩즙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생콩즙의 반대는 뭘까? 끓인 콩즙. 죽은 콩즙. 끓인 콩즙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콩즙을 끓여버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효소가 다 뒤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효소가 있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생콩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원래 우리는 간에서 뭐로 바뀌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맞지? 이거 반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요소를 뭐로 바꿔요? 다시 암모늄으로 바꿔주는 게 생콩즙이다. 됐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써주냐면 혹시 나오면, 자,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삼각형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이 구조가 삼각형으로 있지 않아? 자, 삼각형이지. 너희들 혹시 삼각형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니? 약간 병신 같았지, 선생님. 자, 또 어떻게 그려? 그치? 이것도 병신이지. 자, 원래 삼각형 어떻게 그려? 선생님처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 그치? 자, 순서가 그러면 누가 1바야? 생콩즙이 1바야. 맞잖아. 삼각형은 요렇게 가죠. 그치? 자, 삼각형만 생각해서 외우면 돼. 끝. 그러니까 뭘 외우라고 하냐면, 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그걸 물어보거든. 그러면 순서대로 외우면 돼. 그 순서가 뭐야? 당연히 1바가 산성.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방금 뭐라고? 얘가 1바? 산. 그 다음 뭐야? 중. 얘가 암모니아가 염기성인 거 알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산중염. 삼각형으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BTB 용역으로 아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푸른색입니다. 또 얘기죠? 또? 색깔? 그 다음 뭐야? 파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게 BTB 용역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형이야. 산중염, 노초파. 끝. 대신 요소 대신에 다른 용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오줌으로 대신 나오기도 하죠. 오줌이 요소니까. 그러니까 오줌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여기 오줌 다음에 실험을 하나 더 넣어서 오줌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이해됐죠? 자, 만약에 생콩즙만 있다. 그러면 걔는 뭐야? 산성이야. 반응을 하지 않고. 자, 오줌만 있다? 중성입니다. 만약에 얘하고 얘 둘 다 넣으면 이제 무슨 색이 돼버려? 여기 나왔잖아. 염기성이 돼서 푸른색이 나와. 그러니까 산중염, 노초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대신 이제 이 전체 과정은 오줌이나 요소가 암모니아로 바뀌겠구나. 왜냐면 이게 간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자, 이게 여기는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대신용어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가끔씩 교과서에 뭐 실험이라든지 그게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 왜냐면 물질 대사하고 이거를 다 물어보는 경우. 혹시나 안 나오면 괜찮은데 삼각형만 외우고 있어.
뭔지 모르면 삼각형, 산중염, 노초파. 근데 그것만 생각나면 이제 엿대는 거지. 맞잖아. 근데 최소한 암모니아가 너희들 염기성인 건 알지 않냐? 그치? 산중염 하면 암모니아 쪽에다가 암모니아 먼저 써줄 수 있죠. 요소가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요소가 암모니아 되는 거. 자,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혹시나 해서 나오면 삼각형. 됐지? 안 나오면 그냥 뭐 잊어보는 거죠. 자, 이게 6번이었고요. 자, 7번도 했고 8번, 10번. 딱히 8번 설명해 줄게. 원래 이거 대사성을 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사성질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배워요. 선생님 지금 교재에서 지금 빠졌는데 다시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8번 통해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먼저 왜 대사성 질환이냐면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질환이야.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성인병. 자, 주로 성인병이냐 첫 번째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부족. 이게 바로 뭐냐면 당뇨병이라고 하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뇨병에 걸리는 인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전이야. 유전 쪽으로 그게 크긴 한데 사실은 비만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만인 사람이 일찍 당뇨병이 오기도 해요. 당뇨병.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부족하는 거. 원래 당뇨병이 너희들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두 가지 있는 거 알아? 그렇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요. 배웠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요. 원이니까 어릴 때 걸리는 거. 이거 무슨 당뇨라고요? 소아당뇨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예 인슐린을 못 만들어. 근데 인슐린이 어디서 만드냐면 이자 베타세포라고 하거든. 여기까지 시험범위 들어간 사람 외워둘 필요가 있죠. 용어 요거. 자, 뭐가?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인슐린이 그냥 못 만듭니다. 왜냐면 얘가 파괴가 됐거든.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아예 인슐린을 못 만들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인슐린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인슐린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먹으면 소화가 되거든요. 그 비싼 인슐린이. 그래서 정맥 주사를 놔야 돼. 주사. 생각해봐. 주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맞는지 알아? 여기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그러니까 팔 맞고 허벅지 맞고 그 다음에 엉덩이 맞고 자기가 놓는 거야. 근데 인슐린 근데 이제 이게 다행스러운 건가? 우리나라에서 소아당뇨인 사람 거의 없어. 내 친구가 소아당뇨다. 있어? 없어. 예.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거 막 먹으면 안 돼. 인슐린 안 맞아.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거의 한 10%?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지. 다행이야. 우리가 미국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주사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쟤네들은 저렇게 당뇨병 환자들이 많지? 영화에서 계속 당뇨병 환자 나오지 않아? 뭐 그 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주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나? 아니 어쨌든 그거 뭐야? 아무것도 그렇지. 자, 성인 당뇨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말로만 설명할게요. 성인 당뇨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면, 그러니까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는 곳, 그걸 이제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작용을 못해. 그래서 이 성인 당뇨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이제 주 원인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먹는 거 조심해야 돼. 그걸 식이요법이라고. 그 다음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운동요법. 마지막 약도 좀 먹어야 돼. 약물요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근데 1번 소아당뇨는 그냥 정맥 주사로 인슐린 주사 맞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조절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이거를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동맥경화,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지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말 그대로 어때? 혈압이? 그치. 정상보다 높아지는. 정상 혈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80에서 120. 그래서 120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 그 다음 80을 이완기 혈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심실이 수축할 때 나오는 그 혈압을 120. 이완할 때
80. 그리고 이제 정상을 80에서 120. 그보다 낮으면 저혈압, 높으면 고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대표적인 이런 거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 정도. 그다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비만? 비만이 얘네들이 원인이 되죠. 대사성 질환 중에서. 뭐 있어? 심혈관 질환. 그치? 심혈관 질환도 있어. 심혈관. 그래서 이제 심장 쪽에 이제 문제. 근데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어. 거의 이제 고혈압에 걸리면 나중에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죠. 뭐 심혈관 중에서 이제 그게 뭐였더라? 동맥경화 말고 심장 뭐 있어, 그치? 다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어쨌든. 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뇨병만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줬고,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걸? 자, 오른쪽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호흡계,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나왔죠. 간하고 이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자, 질문 있으면 해도 돼요. 자, 여기 뭐 9번. 뭐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자, 얘는 비만. 살이 찔 것 같고. 얘는 어때요? 살이? 반대로 얘기했다. 얘가 살이 찌고, 얘가 살이 빠지겠죠? 체중 감소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11번, 12번 있습니다. 11번, 12번. 여기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자기 자리 잘 찾아주면 되죠. 세포흡결과 생성된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은 배설계와 호흡계. 그럼 소화계는 빼야죠. 모르겠다. 녹말이 포도당으로 보낸다. 이건 무조건 소화계죠. 그지? 이렇게 찾아기만 할게. 소화계. 자, 대기 중 O2를 흡수하는 건 누구야? 호흡계, 배설계. 됐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자, 선생님 이제 박스를 한번 쳐볼까? 이게 단위요. 선생님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자체가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칼로리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칼로리 계산하려면 여기서 뭘 빼야 돼? 킬로그램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다가 남자는 몇 킬로? 70하고 60 자기 몸무게로 곱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간 나왔잖아. A는 8 이런 식으로 아우어 해야 해서 칼로리만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근데 얘네들이 몸무게가 다르다 보니 당연히 어때요? 칼로리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무게 60하고 70 각각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야 이제 요거 틀렸지. 얘네들은 공부를 같이 했잖아. 8시간 동안. 생각보다 얘들아 공부하기가 농구가 8이죠. 공부하기가 1.8, TV 1.0, 잠자기도 있죠. 자, 얘들아 수면은 기초대사량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면 활동이라고 따로 있어요. 잠자기.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활동대사량이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해도 되고요. 됐죠? 좋아요, 좋아. 11번, 12번. 자, 심화 문제 있습니다. 1번 있죠. 1번. 그렇죠. 이거 잘 찾아가면 돼요. 자, 포도당.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요? 화살표 하나짜리가. 암모니아겠죠, 얘들아.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 뭐야? 아미노산이겠죠. 그 다음 포도당 다음에 뭐가 되겠어? 지방산이겠죠. 그럼 기화원이는 여기서 구분을 해야지. 그치? 여기가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에 없는 게 뭐니? N하고 이거 산소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 돼야 되고. 산소가 필요한 건 또 뭐야? 나머지 여기가 NH3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산소가 필요한 게. 자, 산소가 필요한 CO2하고 O2 둘 다 필요하네. 이렇게. 그럼 얘는 또 이제 뭐가 하나 빠졌어. 그럼 B하고 C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니은. 하나가 CO2고. 그 다음에 하나가 H2야. 공통적으로 얘가 갖는 게 산소고. 그 다음에, B. 잠깐만. 여기가 NH고. 그러니까 하나가 얘가, 잠깐만. 여기 물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셋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물이니? CO2니? 여기가? 선생님 뭐 잘못했어. 쏘리. 얘가 N이죠. 그치? 그 다음에 잠깐만 HON이니까 얘가 수소. 얘가 수소. 됐다. H2. 그러면 끝.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님. 이렇게. 잘 찾아보면 답을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자, 2번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건 뭐야? 여기가 순환계. 그 다음에 이거 배설계. 구분 못하죠? 구분하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소화계죠. 이게 뭐야? 호흡계. 끝. 이런 식으로. 자, 3번 갈까? 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서. 콩팥 동맥 요소 많습니다. 콩팥 정맥 요소 적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폐. 자, 암모니아 요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CO2 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니은하고 디귿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이죠, 얘가. 왜냐면 콩팥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물이고 얘가 CO2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끝.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빠르게. 자, 4번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잘 계산했대요. 자, 5번도 마찬가지. 암모니아가 요소가 됐습니다. 끝. 자, 세포호흡 있고요. 5번 해주죠, 5번. 자, 니은 가볼까? 자, 니은 B에 들어있는 용액에 유리이즈를 처리하면, 유리이즈가 생콩즙입니다. 써주면 돼. 이거 새로 나왔다, 얘들아. 유리이즈 있잖아. 유리이즈가 바로 갑자기 생콩즙이 나왔죠. 이 콩즙 안에 있는 이 효소 이름을 우리가 유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봐봐, 나 이거 한번 얘기해볼게. 오줌을 뭐라 하는지 알아? 오줌을 유린이라고 할걸? 오줌을? 안 찾아봤다, 나. 그러니까 이 UR이 오줌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오줌을 분해하는 효소를 유레이즈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유린이, 좀 찾아봐. 이게 아마 오줌이나 아니면 좀 창피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니들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져보는 거지. 오늘 영상 찍어가지고. 유린. 알았지? 아무튼 오줌과 관련된 단어야. 유린. 이렇게. 자, 그렇지. 모르는 단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네. 유레이즈. 또 나왔잖아. 또 나왔죠? 이게 바로 생콩즙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나왔지, 색깔. 왜 푸른색이요? 봐봐. 결론만 얘기해봐. 복습. 여기서만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에 생콩즙, 유레이즈가 있다는 얘기죠. B하고 C. 괜찮지? 그러니까 오줌 요소 똑같다고 했잖아, 선생님. 그래서 여기만 무슨 색이야? 푸른색. 염기성. 여기 끝까지 간 거지. 산중이야. 이렇게. 요소는 왼쪽이잖아. 산중. 중성이겠죠. 증류수. 당연히 증류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성이고. 그 다음에 생콩즙만 있으면 뭐야? 산중염이야. 산성이겠지. 노란색이잖아. 괜찮죠? 노초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다 외워집니다. 생콩즙. 아주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깔은 다 알려준다. BTB 용액 색깔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 7번도 좋지? 오늘 것 뭐 다 물어봐서. 하나가 산소, 하나가 CO2.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이게 기준 해가지고 얘가 뭐야? 폐, 정맥, 폐, 동맥. 괜찮지? 이런 식으로.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자, 오른쪽은 그냥 이게 뭐 그래프만 잘 보면 돼요. 탄지 다니니까 얘 지방이 조금 많네. 그리고 합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합으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것도 잘 나올 겁니다. 끝. 자, 저기 뒤로 한번 가볼래? 자, 뒤에는 진짜 질문. 자, 선생님이 다 뭐 풀어주지도 않을 거고. 자, 여기 볼까? ATP와 에너지. 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134. 1, 2, 3, 4. 질문. 자, 4, 5, 6, 5, 6, 7, 8. 없어? 자, 90, 11, 12. 자, 13, 14, 15, 16. 없대. 틀려도 없지.
너무 뻔해, 문제들이.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1, 2, 3, 4. 혹시 안 배운 거 있으면, 이렇게 나왔잖아. 3번에 특히, 나오잖아. 지방을 I 페이즈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렇지. 한 번씩 나온다고. 대진 요거야. 배운 학교. 영화도 마찬가지. 지방을 I 페이즈에. 이거 나오죠?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지. 자, 그 다음 페이지. 5, 6, 7, 8. 7번이요. 여기 나왔네. 7. 디그, 그렇지. 이거 디그에서 안 배웠는데, 너는 시험범위 딱 여기까지 들어간다. 인요가 뭐야, 인요? 요즘이야, 요즘. 오줌이라고. 오줌과 관련된 기관이 어딘데? 콩팥이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콩팥이 항인용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르몬까지 시험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대진요가 안 나와. 나오는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거기까지 알아보면, 자, 여기가 3탑까지 나오는 건데, 항인용 호르몬. 어쨌든. 원래 이제, 그러니까 호르몬은 나오는 곳이 있고, 얘들아, 작용하는 곳이 달라. 그래서 나오는 것을 분비기관이라고 하고, 작용을 하는 걸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거리가 되게 멀어. 아까 인슐린 얘기했잖아. 처음으로 너희들 배운 거.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 이자. 그럼 걔가 사용하는 곳은 어디야? 간. 그러니까 이자에서 간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이동을 해? 혈액을 타고. 혈을 타고. 기후동행 카드로. 무료로 가는 거야. 알았지? 자, 5, 6, 7, 8 했고요. 8번이요. 8번.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뭐? 니은이잖아요. 그치.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신경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배울 거야. 대진용은 안 들어가죠. 교감. 부교감. 이 교감, 부교감이죠. 교감 신경이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있어. 중1 때 배우지 않았니? 자, 이런 거를 무슨 신경이라고 하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왜 이름이 자율이야?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럼 물어볼게.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하니? 자율적으로 하고 내가 못 느끼잖아, 솔직히. 자, 선생님 지금 팔 옮기기로 했지? 이건 자율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건 선생님 내 의지대로 하잖아. 자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 선생님 초콜릿을 하나 먹었다? 사과를 하나 먹었어? 근데 내가 조금 있다. 지금은 배가 안 고프니까 미리 먹어놓고 한 3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소화시킬 거야. 가능 불가능?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장들은 다 교감, 부교감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됐죠? 자, 그 다음 9번, 10번. 9번. 자, 9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9번. 거의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하고 잠깐 쉰다. 조금만 참아라. 자, 콩팥이죠? 자, 기관계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개야? 쓰면 우선 여기다. 배설계라고 쓰고 소화계라고 씁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선생님이 쓸게요. 화학식을. 물입니다. 암모니아예요. CO2예요. CHON입니다. 단백질,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하고 C는 확정이 됐죠. 암모니아하고 단백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암모니아가 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A하고 C는. A, C는 아직 구분 못. 산소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죠. 그 다음 C가 뭐가 됩니까? 얘가 암모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물이죠. 얘가 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B가 뭐가 돼요? CO? 다 풀었습니다. 됐죠? 주희가 괜찮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 돼요. 하나씩 써보면 답이 다 찾아집니다. 됐나요? 굿. 자,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도를 나갈게요.